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든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고한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사를 받게 되면 특히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강간죄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예, 법률상 강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준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만큼은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인데요. 혐의가 인정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걱정되시는 부분은 형사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매우 좋지 않은 시선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혀서 일상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만약 받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타개책을 반드시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성관계는 당사자들 간의 매우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자백이나 관련 영상 등의 증거가 없는 한에는 강간죄의 경우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정황 증거를 통해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해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준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를 신속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 청구를 제기해야 하고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든 사실과 다른 말을 진술하게 되면 진술에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현장 조사와 고소 내용을 분석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혹은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진술을 정리하고 자신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서 진술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수사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추려보아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범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 전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는 분들은 남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지도 못하고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셔야 할 텐데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